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을 해보자고. 좋아요. 자, 일단 3개만 볼 거고요. 지문이 어렵지 않습니다. 전에 했던 것보다 확실히 쉽고, 다만 두 번째 글에서 약간 여러분들의 이 물리학적인 상식이 좀 필요한 내용이 있어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세 번째 지문은 우리가 봤던 지문인데 빈칸 추론이라 되게 쉽게 풀었거든. 앞부분에서 그냥 풀어버렸단 말이야, 실제 모의고사 수업할 때는. 그래서 뒷부분은 아마 처음 본 내용일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아마 50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고. 남은 시간 동안 뭐예요? 문제 풀 시간 그냥 바로 줄게요. 집 가면 안 되죠? 오, 일찍 끝내면 뭘 한다고. 자, 보자. expect A2 부정사라는 문장을 아셔야 이 문장 해결할 수가 있겠죠. 이거 뭔지 모르는 사람 없지? expect A2 부정사 5형식. A가 투부정사일 것을 기대하다 라는 뜻이죠. Would you expect? 너는 기대할 것이냐? The physical expression of pride. 이 부분이 A입니다. pride, 자부심이에요. 자부심. 자부심을 드러내는 신체적 표현이 to be. 그럼 이건 to 그냥 부정사가 아니고 수동형의 투부정사라고 할 수 있겠네. 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거냐면요. 이 자리에 be가 들어가 있고요. 또 to be지 요게. 그리고 biologically based. 요게 의미상의 보호 1번. 그 다음에 2번 culturally specific. 요게 의미상 보호 2번입니다. 그래서 to be 나온 다음에 biologically based인가 또는 culturally specific인가.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처음 봤을 때. 자부심을 나타내는 표현이 생물학적 기반이냐 문화적 특정이냐에 대해서 뭐라고 기대할 것이냐, 이게 전혀 이해가 안 되잖아. 이런 얘기예요. 이게 선천이라는 뜻이고요. 얘가 후천이라는 뜻입니다. 자부심을 나타내는 신체적 표현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뭐 경기 같은 데서 이겼을 때 환호성 지르면서 손 이렇게 막 이거 하는 거 있잖아. 뭐 좋아 빠르게 가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 가셨지 이제. 하여튼 그래서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아니면 뭐 웃는 거 또는 소리치는 거 아니면 막 하여튼 그런 신체적 표현들이 이게 선천적으로 원래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들이냐 아니면 후천적으로 문화에 의해서 학습되는 것들이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이겼을 때 나오는 반응이 그게 본능이냐 아니면 딴 놈 보고 따라하는 거냐를 물어본 거예요. 당신의 생각 어떤 것 같아요? 본능인 것 같아요? 따라하는 것 같아요? 본능입니다. 본능이라고 일관적으로 필자는 주장하고 있다.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심리학자 이 친구는 뭘 발견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했습니다. Young children, 어린 아이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걸 발견했어. 그리고 명사절, 간접의 인문 명사절. WH 의문사절이죠. 그러면 when이니까 언제 뭐뭐 하는지라고 해석해야겠지. 언제 의문사 어떤 사람이 느끼는지 무엇을 자부심을 어린 아이들이 언제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끼는지를 알아볼 수 있대요. 얘가 그러면 자부심 느끼는 행동이 선천이라는 게 이게 이 문장 때문에 증명이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문화적으로 뭔가를 학습한 상태가 아니잖아 아직. 그렇지. 얘네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야. 그냥 태어나서 자기가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들만 머릿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어떤 사람이 자부심을 느낄 때 저 사람 뭔가 자부심을 느끼고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선천이라는 거죠. 여기서 요게 정답이다라는 걸 2번 문장이 바로 알려주고 있어요. 선천적이다. 세 번째 문장. 게다가 그녀는 뭘 발견했냐면 대리하 isolated population, 고립된 인구입니다. 고립된 인구 with minimal western contact, 최소한의 서구 접촉을 가진 서구 사회와 접촉이 없는 고립된 인구 집단은 그러면 일반적으로 모의고사에서 서구 사회를 문명 사회라고 칭하죠. 그럼 문명 사회와 접촉하지 않은 고립된 인구 집단이 비문명 사회를 얘기하는 거지. 비문명이야.
자, 비문명 사회에 살고 있는 인구들 또한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표시를, 신호를. 얘도 그러면 이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 이 사람들은 집에 TV가 없어요. 얘네 올림픽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올림픽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이 이겼을 때 막 이렇게 손 들고 소리 지르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어, 얘네는. 본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시를 누군가 한다, 아, 저 사람 뭔가 자부심 느끼고 있구나라는 걸 안다는 거는 문화적으로 학습한 게 아니라는 거죠. TV를 통해 본 게 아니니까. TV 본 적도 없고 올림픽 나간 적 없다, 얘네는. 그런 적이 없는데도 알 수 있다는 것은 자, 선천적이다라는 주장을 다시 한번 강화하고 있습니다. 표현 잘 보셔야 돼요. 고립된 인구예요. 어디로부터? 서구 사회 접촉으로부터 고립된 인구들 또한 이러한 신체적 신호를 인지할 수 있다. 는 것은 선천적이라는 뜻이다. 그치? 자, 이러한 신호들은 뭘 포함하냐면요. Smiling face, 웃고 있는 얼굴, raised arms, 들어올린 두 팔, expanded chest, 그리고 pushed out torso 이런 것들을 포함한다라고 하는데요. 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깊게 해석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이제 당신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게 왜 스마일링만 ing고 나머진 pp인가요? 뭐 이런 거 궁금할 수 있잖아요. 중요하진 않아요. 시험에 안 나온다. 그냥 듣고 올리세요. 얘는 그 과정 전체가 계속 웃고 있는 거잖아. 계속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이거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 과정을 얘기하는 거 아니면 들어진 팔을 얘기하는 거야? 들어진 팔을 얘기하는 거지. 이미 완료됐다는 의미가 좀 강하고요. 가슴 펼쳐진 것도 이렇게 펼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펼쳐진 가슴이 저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상체가 밖으로 내밀어지는 과정보다는 이미 내밀어져 있는 상태가 신호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뭐 그렇게 일단 교과서에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치면 웃는 것도 웃어진 채로 굳어진 표정이 신호라는 거잖아. 그래서 저거 사실 같은 말이거든.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는. 원래 그 신체의 일부를 분사로 나타낼 때 능동이냐 수동이냐 판단하기 좀 어려워요. 그래서 출제 대상이 안 됩니다. 보통. 그냥 이런 것들이 이 신호들에 포함된다. 무슨 신호? 요거. Physical expression of pride의 사례가 요 네 가지다. 이렇게만 보면 되겠지. 자, 트레이스와 데이빗 이 사람은 검토했다, 조사했다. Pride response. 자부심 드러내는 반응들을 조사했습니다. 어디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사람들이냐? Competing in. 경쟁하고 있는 유도시합에서. 2004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패럴림픽이 뭔지 아십니까, 혹시? 장애인 올림픽이죠? 네,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장애인 올림픽이랑 유전, 선천, 그러니까 선천, 후천이랑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앞에서 아이들과 고립된 인구 집단 사례를 들었어요. 쟤네 공통점이 뭐야? 문화적으로 학습할 기회가 없었다는 거지. 문화적으로 이 승리 또는 자부심을 드러내는 표현을 학습할 기회가 없었던 사람들이거든. 어떻게든지 이 패럴림픽 참여자들을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무슨 장애인이겠어 그러면? 시각장애인이겠지. 눈으로 본 적이 없는 거거든. 다른 사람이 승리했을 때 팔을 치켜들고 환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가 만약에 일반 올림픽에 있는 일반적 선수들이랑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다시 한번 이런 표현들은 선천적이다라는 주장이 강화되는 거죠. 그럼 실제로 그런지 보자고. Sighted and blind athletes. sighted는요. 이게 지금 분사긴 하잖아. 어쨌든. ed가 붙어서 형용사로 쓰였잖아. 요렇게 일단 수식을 하는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sight는 애초에 동사가 아닙니다. 동사가 아닌 걸 분사로 바꿀 수 있나요? 뭐 있으니까 해놨겠지. 이걸 유사분사라 그래요. 유사분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eat라는 동사 같은 거는 이 친구는 eating 또는 eaten으로 전환돼서 형용사로 쓰일 수 있지. 이게 분사잖아. 이게 된단 말이야. 근데 sight는 애초에 이게 명사야. 이게 시선, 시각이라는 명사란 말이지. 여기다가 강제로 ed를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게 원래 동사였던 것처럼 취급하고 이걸 분사화시키는 걸 유사분사라 그래요. 실제 해석은 그냥 분사처럼 하시면 돼요. sighted people, 시각이 있는 사람들, 비시각장애인들 얘기합니다. 자, 비시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 37개의 국가에서 온 비시각장애인들과 시각장애인들은 경쟁했다. 이게 설마 시각장애인들이랑 비시각장애인들이 맞짱을 떴다는 게 아니겠지, 이게? 그게 아니야.
이 사람들은 2004년 올림픽에 있었던 거고 이 사람들은 2004년 패럴림픽에 있었던 겁니다. 그냥 각각 자기의 상대로 경쟁을 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승리 후에 The behavior displayed by sighted and blind athletes were very similar. 이거 동사로 본 사람 없죠? 동사 아니다 이거. 이렇게 묶어버린 다음에 표현된 행동들은 비시각장애인과 시각장애인 운동선수에 의해서 표현된 행동들은 굉장히 유사했다 라는 주장은 그러면 다시 한번 선천적이라는 걸 강화하는 주장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시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이 환호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거든. 안 보이잖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봐? 못 봤단 말이야. 못 봤음에도 불구하고 비시각장애인들이랑 똑같이 손을 들고 환호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손 들고 환호하는 거는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행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러한 연구 결과는 대절 이하를 암시한다. Pride responses, 자부심을 드러내는 반응들이 어떻다는 걸 암시하죠? 선천적이라는 걸 암시한다. 그리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이게 첫 번째 문장에 있는 biologically based랑 같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아직 넘기지 말고. 그래, 요지는 간단하죠? 승리를 나타내고 자부심을 표현하는 그런 행동들은 선천적이다. 타고난 거다. 우리 유전자에 각인되어 있다. 학습한 게 아니다. 이거지?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 한번 보자. 요 위에 7번 문장 있잖아요. 옛날에 한번 얘기했던 적이 있어. 1학년 때. 이거 동사 아니지? 이거 동사 아님을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월이 있어서 만약에 얘가 저 밑에 있으면 어떡할까? 문장이 3줄짜리야 이러면 그 문장이 뒤에 나와요 2번. 그거 나오기 전에 미리 한번 던져놓고 그거대로 해석이 되는지 물어보려고 하는 거거든. 얘가 이렇게 나왔을 때 뒤에 전치사가 있잖아요. 이거 보통 동사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경우냐면 얘는 좀 다른데 이튼 같은 거 말고 많은 동사들이 동사 과거형이 뭐랑 일치하죠? 형태가? 과거분사랑 일치하지. 과거형 동사인지 과거분사인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만약에 과거형 동사라면요, 뒤에 전치사가 안 올 거예요, 보통. 왜 그러냐? 얘가 과거형 동사고 뒤에 전치사가 오기 위해서는 얘가 능동형의 과거형이고 일형식 동사여야 돼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목적어랑 보호가 없다는 거니까. 근데 영어에 완전자 동사가 몇 개나 있을 것 같아? 한 50개도 없단 말이지. 확률적으로 우리가 지문에서 완전자 동사를 보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아마도 이걸 딱 보자마자 우리는 이거 아마 동사 아닐 거다라고 직관적으로 판단하고 넘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걸 분사로 수식을 해보는 거야. 표현된 행동들.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해석이죠. 그리고 쭉 넘어오면 동사 있다. 요거를 요 짧은 문장에서 이렇게 안 해도 돼요. 짧은 문장에서 그냥 월 있으니까 바로 볼 수 있잖아. 근데 문장이 길어지면 얘가 안 보이, 얘가 막 좀 밑에 줄에 막 있고 이렇단 말이야. 그럴 때는 좀 빠르게 동사인지 분사인지 판단이 안 되는 놈이 있으면 일단 전치사 있으면 분사로 간주를 한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동사가 이렇게 혼자 쓰이고 전치사가 올 가능성 굉장히 낮아요. 거의 없어, 그런 경우는. 자, 어쨌든 요거는 뒤에 가서 한 번 더 그 문장 나왔을 때 말씀을 드리고. 글 정리됐죠, 이건? 됐지? 슝물이지? 다음 거 넘어갑시다. 15페이지로 가보세요. 자, 요 글은 그 글의 구조를 좀 아셔야 되는데 첫 번째 문장부터 5번째 문장까지가 한 묶음이고요. 6번째, 7번째가 두 번째 묶음이고 얘가 결론입니다. 요거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사례로 봐야 돼. 그럼 이제 볼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 The dancers often push themselves to the limits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무용수들은요, 종종 밀어붙입니다. 그들 자신을. 여기 지금 dancers랑 목적어 themselves가 동일인이기 때문에 제1대명사 썼다. 무용수들은 자기 자신을 밀어붙인다. to the limit. 한계까지 뭐에?
of their physical capabilities. 그들의 신체 능력의 한계까지 밀어붙인다. 그냥 해석하시면 되겠죠, 이거는. 간단한 문장이지. 자, 그러나 그러한 밀어붙임은, 여기선 push가 동사였는데 이번엔 주어네요. 그러한 밀어붙임은 잘못된 거다. 만약에 그것이 향한다면 is directed toward, 어디를 향한다면 달성하는 것을 향한다면, 그럼 얘의 목적어 무언가를 달성하는 걸 향한다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그럼 뻔하게 여기서 나오는 포인트 하나 있죠. something 같은 저런 대명사는 반드시 뒤에서만 수식한다 라는 원칙이 있었지. strange, impossible something 이런 거 안 됩니다. 반드시 얘는 뒤에서 꾸며야 돼, something을. 자, 그리고 이거는 이런 사례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수직 점프 45m 뛰려고 노력한다고 생각해봐. 45m, 센치 말고. 이거 되겠냐고, 이게. 안 되겠죠? 내가 내 한계까지 아무리 밀어붙이더라도 나는 45m 수직 점프를 뛸 수가 없어요. 이거 죽었다 해도 못한단 말이야. 내 한계 밖이라고, 이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뭔가를 달성하는 걸 목표로 한다면 그건 잘못된 목표다. 내가 45m를 뛰기 위해서 막 하루에 막 18시간씩 점프 연습을 하고 또 6시간씩 뭘 하고 한다고 해도 그거 잘못된, 그거 벌짓이야. 너 어차피 그거 못해. 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신체의 한계를 알아야 라는 말이 되겠죠. 이거 수동태 동사 이런 거 그냥 가볍게 보시고. 자, 예를 들어서 키 큰 무용수는요. 네, 긴 발을 가진 키 큰 무용수는 may wish to, 원할 수 있습니다. 수행하는 걸 원할 수 있어 반복적인 수직 점프를 어디에 맞춰서? 빠른 음악에 맞춰서. 키 큰 무용수가 발이 크다는 것까지는 납득을 하겠어. 키 크면 보통 발이 크잖아. 여기까지는 오케이다. 자, 근데 얘가 수직 점프,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이런 수직 점프 있죠. 이거를 빠른 음악에 맞춰서 하는 걸 목표로 한대요. 이거 하고 싶대. 분사구문 pointing his feet. 요 포인팅이 어딜 가리키다가 아니고요. 뾰족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그의 발끝을 뾰족하게 하면서 while in the air. 공중에 있을 때. 그 다음에 그의 뒤꿈치를 낮추면서 바닥에 맞춰서 점프 사이에. 자,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람을 한번 그려볼게요. 해주시면 안 돼요? 이게 내가 해봤는데 여기 자꾸 울리더라고요. 여기가 약간. 그래서 자, 아니 잠깐만. 이게 지우개가 어디였지? 아, 이게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가 이렇게 생겼다고 쳐봐. 이게 땅이야, 땅. 아니, 안 맞네. 땅이 좀 기울었다고. 아니, 잠깐만. 아이씨, 있어봐, 잠깐만. 해주세요. 아니, 이거 울려가지고 저기 오 아저씨 온다고 그럼. 오 뭐하니 막 이러면서 온다고. 이 상태다. 땅이다. 얘가 만약에 뛰잖아요. 키가 진짜 크긴 크다. 비율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하여튼 자, 뛰었어. 그러면 이렇게 되겠지. 이때는 발을 이렇게 땅으로 향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 무슨 말인지? 내가 진짜 보여줘야 되나? 그러니까 뛸 때는 요래 된다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된다. 자, 그리고 내려오면 다시 이렇게 된다.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지? 자, 요런 거 하면서 자, 빠르게 수직 점프를 하고 싶을 수 있대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발이 크잖아? 발이 크면 발이 이만해. 발이 45cm야, 예를 들어서. 발이 이만해. 그러면 얘가 이렇게 있다가 뛸 때 이렇게 돼야, 여기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보이나? 발이 크잖아요. 발이 크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야. 아무래도 이러지 않겠어? 발이 요만하면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워요. 발이 크면 이 45cm의 발을 충분히 수용하고도 남을 만한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리고 또 이걸 왔다 갔다 하는 이 속도가 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키 크고 발이 큰 사람은 이거 빨리 못해요. 이게 신체적 한계라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숨이 차거든, 갑자기. 하여튼 무슨 말인지 이해는 하시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이거 신체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높이 뛸 수 있겠지 하지만 빨리는 못 뛴다고. 빨리 뛰려면 이 45cm의 발을 계속 꺾었다 폈다를 해야 되는데 이게 당연히 발이 22cm인 사람보단 느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빠른 음악에 맞춰서 못 뛴다는 거야, 얘네들은. 자, 이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 No matter how. 이거 익숙한 표현입니다. No matter how strong. 얼마나 강한지와 무관하게.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건 however이죠. However strong the dancer is. 힘이 얼마나 센지랑 무관하게 이거 불가능할 수 있어요. 난 골격근이 되게 많거든. 50kg가 넘는단 말이야. 3대가 한 450kg쯤 돼요. 헬스장 가가지고 데드리프트 같은 거 들면 그 다음에 하고 나서 딱 든단 말이야. 이게 또 사람들 한번 보고 해야 돼. 주변에 좀 가오 잡을 만한 사람들이 있으면 딱 이제 하고 벌써 무슨 전쟁 들어가듯이 한 다음에 진짜 스트레칭 다 5분 해주고 하고 나서 딱 들고 나서 든 상태에서 이 표정을 딱 포커페이스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상태로 있어. 그 다음에 꽝 떨어뜨리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제 1층이 울리거든. 헬스장 2층이라. 사람들이 다 쳐다봐. 지금 아줌마들이 자꾸 쳐다봐. 약간 관심을 주는 것 같은데. 아닌가? 하여튼 아줌마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쳐다봐. 그러니까 어머 저 친구는 막 이런 표정으로 쳐다보고 있단 말이야. 아니. 무례하다. 무례한 건가 이거는? 하여튼 진짜라니까 막 되게 화제의 대상이에요. 내가 장안의 화제라고 내가 완전.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세든 간에 이거 불가능할 수 있다고. 키가 크고, 내가 키가 큰 건 아니지만 키가 크고 발이 크면요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이거 빨리빨리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물리적인 불가능이다. 자, 그러나 short-footed dancer. 자, 저것도 유사분사죠. 아니, foot가 동사일 리가 없잖아. foot는 발이죠, 발. 근데 ed 붙여서 분사형으로 만든 겁니다. 유사분사. 자, 발이 짧은, 작은 발을 가진 이 무용수는요, may have no trouble. 문제가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이 5문장이 우리한테 얘기하는 건 뭐죠? 자기의 신체적 한계를 알아라. 너는 그거 못한다. 라는 얘기야. 네가 키 크고 발이 크잖아? 너 이거 숙점 못해. 딴 거 해. 딴 거 해서 점수 따.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리듬 체조나 피겨스케이팅 같은 하는 친구들을 보면 다 키가 조그만잖아. 다. 김연아 이런 친구들 다 키 조그만잖아. 보면 160 몇 밖에 안 된단 말이야. 다들. 하여튼 그렇단 말이야. 그래서 하여튼 그렇고. 자, 이제 두 번째 사례 볼 건데요. 이 내용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다시 봐야 돼. 이거 다시 나올 거야. 뒤에 가서. 자, 다음 문장 보면 another dancer, 또 한 명의 무용수는요, may be struggling,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어요. 뭐 하기 위해서? to complete, 완성하기 위해서 a half turn in the air. 자, 이걸 진짜 해줘야 진짜인데 이게 공중에 뜬 상태로 반바퀴 도는 거 있지. 진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차마 품격이 있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지만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혹시 궁금하다면 새벽 4시 반쯤에 저기 기흥구청 국 노래방 이런 데 가면 우리가 거기서 이제 술 먹고 그런 거 하고 있거든? 궁금하면 오시고. 이거 왜 올린 거예요, 스토리? 그거 나 친친에 올린다고 생각했는데 실수로 올려서 그냥 올린 김에 친친을 없앴습니다. 그냥 다. 앞으로. 그래서 이상한 거 보기 싫은 사람 빨리 언팔하고. 자, 하여튼. 자, 그래서 이 점프 뛴 상태로 이렇게 반바퀴 도는 거 있죠. 요거를 또 한 명의 무용수가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고요. 이거 뭐 사실 너무 간단한 얘기라 얘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struggle이 자동사입니다. 이거 완전 자동사예요. 그리고 나서 투부정사 붙으면요. 투부정사 하기 위해 노력하다. 뭐 이런 거 아니겠어? 당연히. 하기 위해 애쓰다. 또 하나의 무용수는 공중에서 반회전. 이게 뭐 그 트리플 악셀의 뭐 마이너 버전 뭐 대충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공중에서 휘휘 도는 거 있잖아. 막 이런 거. 팽이 마냥. 요거 하기 위해 고생하고 고군분투하고 있을 수 있다. 이 문장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이 과학적 상식이 좀 필요한데 회전축 있잖아. 회전축에 가깝게 돌아야 빨리 돌 수 있어요? 멀리 돌아야 빨리 돌 수 있어요? 가깝게 돌아야 빨리 돌지. 이게 이해 안 되면 이거 보세요. 내가 괜히 든 게 아니거든. 여기서 이 피 있잖아. 이 피를 내가 이 똑같은 속도로 들렸을 때 피를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랑 요 빨대에 내가 네임펜으로 피라고 썼다고 쳐봐. 얘 이렇게 한 바퀴 돌리는 거랑 뭐가 더 빨라? 얘가 훨씬 빠르지.
회전축에 가까워야 빨리 돌 수 있단 말이야. 이게 붙어있으면 아니다. 붙어있으면 여기가 더 빨라요, 당연히. 붙어있으면 같이 도는 거니까 아닌데, 별개로 돈다고 가정하면 회전축에 가까울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럼 이 친구는 공중에서 한 바퀴 돌려 하는 거잖아. 얘는 그러면 신체에 있는 팔, 다리 같은 걸 어디로 모아야 돼? 회전축 가까이로 모아야 되지. 팔을 이러고 있으면 빨리 못 돈단 말이야. 그래서 점프 뛸 때 막 모아가지고 뛰고 이러잖아. 무용수들 보면. 내가 차마 그 동작까지 해줄 수는 없겠는데, 뭐 하여튼 있잖아, 그런 거. 용인까지 와서 뭔 고생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회전축에 가까이 모아야 빨리 돌 수 있다고. 요거를 이해해야 이 친구는 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신체적 쓰기 저 수업은 째껴놓고 지금 저 김준성 쓰기 저거. 자, 어쨌든 이해하는 것은 연결고리를 between a rapid turn rate and the alignment of the body close to the rotational axis. 자, understanding the connection. 요게 주어입니다.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것은, 자, 근데 뭐 사이의 연결고리죠? 첫 번째, 빠른 회전 속도와 몸의 정렬이에요. 회전축에 가까운. 회전축에 가깝게 몸을 정렬해야 빨리 돌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이 주어예요. 알겠지? 이게 혹시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여기다 그냥 이렇게 써놓으세요. 회전축에 가까워야 회전 속도가 빠름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주어입니다. 시험 때 기억 안 나면 백다방 컵 생각하세요. 그러면 생각이 날 거야, 이게. 그치? 빨대여야 빨리 도는 거야. 밖에 있는 저 커버가 아니고. 회전축에 가까워야 회전 속도가 빨라진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 그녀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tells. 그녀에게 하고 나서 요 how to 부정사가 직접 목적어예요. 그 다음 이건 중학교 때 한번 공부했겠지만 의문사절을 의문사 to 부정사로 압축하는 거 본 적 있나? 처음 듣는다는 표정으로 계시면 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이 예시 안 적어도 되고 이거는 적지 말고 내가 적어 써주는 것만 적으세요. 이건 그냥 설명이야. 이런 거 있잖아. I wonder 이거 무슨 뜻이죠? 나는 무엇을 먹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뭐 이런 뜻이지. 뭘 먹어야 될지 궁금하다. 이런 뜻이잖아. 이게 원래 뭐의 축약형이라면요. 원래 what I 이 문장의 축약형이에요. 요거야. 여기서 뻔한 주어를 날리고 조동사를 삭제한 다음에 이걸 투부정사로 구성해서 그냥 붙여버리는 게 의문사 투부정사입니다. 그리고 얘를 다시 문장으로 바꿀 때는 반드시 적절한 형태의 조동사를 넣어줘야 돼요. 이거는 이제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거든. 그럼 여기서 한번 해보면, 자, 이걸 이해하는 것이, 이런 기초적인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것이 그녀에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그녀가 그녀의 회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거지. 이제 그녀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거 뭐 당위 진술이기 때문에 should에 가깝겠죠, 의미가. 자, 이거는 아마 의문사로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How she can accomplish. 원래 이런 식의 문장이었을 거야. how까지 붙어가지고. successfully 너무 기니까 안 적을게요. 손목이 아프거든, 지금. 이 친구를 이제 투부정사 의문사로 압축하면 how 그대로 가고 she 삭제하고 조동사 삭제한 다음에 이거 그냥 투부정사로 바꿔서 how to accomplish her turn 이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면 되겠죠. 이걸 굳이 왜 보여줬냐면
이걸 쓰라 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거야. 이거를 O형식으로 잘못 이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accomplish를 O형식으로 보는 애들이 있거든. 이걸 O형식으로 보면 그녀가 돌 수 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는데 일단 accomplish O형식이 아닙니다. 3형식 동사예요. 이거 그냥 동사고 얘가 그녀가 도는 게 아니고 그녀의 회전이라는 목적어입니다. 저 허리 소유격이라고. 그렇지. 그래서 이거는 뭐 how 하여튼 투부정사 쓰면 안 돼. 이거 O형식 구분 만들 수 없어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her turn 여기 한 덩어리로 있어야 됩니다. 요거 알려주려고 의문사 투부정사 얘기했고요. 그래도 뭐 알아두면 좋잖아. 물어보진 않는데 하여튼.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회전축에 가까워야 회전 속도가 빠르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게 그녀에게 말해줍니다. 어떻게 그녀의 이 회전을 성공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지를 하면 해석이 되죠. 그러면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이 2개 문장은 물리법칙을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였죠. 앞에 5개 문장은 무슨 얘기였어요? 내 신체적 한계를 이해해야 된다라는 내용이었어. 그래서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 이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서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이 제약사항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은 allows dancers to work efficiently.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준다. 근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다. 일단 주어만 찾아보면 얘가 주어예요. understanding and working within the constraints. 그리고 imposed by는 저기 by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는 동사가 아니라고 일단 간주하면 되겠지. 이게 내가 아까 첫 번째 지문에서 얘기했던 거잖아. 길잖아. 이거 길어요. 동사 여기 있어. 멀리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impose가 동사로 보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이건 지금 색깔을 칠해놨으니까 안 그렇겠지만 실제 까만색으로 돼 있으면 이게 동사인 것처럼 우리가 착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imposed, 과거형인지 분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뒤에 by가 있는 걸로 봐서 이 색은 동사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아까 그게.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묶어버리고 allows를 동사로 찾으면 되는데 문제가 주어가 2개잖아. 동명사 and 동명사인데 왜 allows일까요? 동명사 하나는 단수 취급하지만 동명사가 2개 있으면 어쨌든 명사가 2개이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 취급을 해야 돼요, 원래. 라고 우리가 배우잖아? 그렇습니다. 실제 그래요. 근데 왜 allows일까? 굉장히 어이없는 답이 있어요. 필자맘. 그래서 내가 이거를 심지어 GPT에 물어봤어. 난 이걸 allow라고 만약에 여기서 어법상 틀린 거 하나 찾으라고 했으면 난 이거 찾았을 거야. 그리고 이게 보통 틀린 게 맞거든요. GPT한테 물어봤거든, 진짜로. 야, 이거 allow에 네가 판단 좀 해봐 하니까 얘가 understanding이랑 working은 2개의 별개의 행동이고 이 친구는 그러므로 복주어를 구성한다. and로 등위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복수 동사를 요구한다. allow가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필자가 allows래. 그럼 이건 시험에 안 나온다. 이제 아마 학교에서 이걸 어떻게든지 설명을 해주실 거야. 아마 이렇게 할 거야. 내 생각에 아마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했어요, 이거? 그냥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게 아마 이런 문장을 강제로 해석하는 방법이 이렇습니다. 뭐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 Eating food and drinking water. 이거 원래 별개의 주어 2개잖아요. 이런 경우에 그냥 is essential이라고 이렇게 쓰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이거 그냥 하나의 행동으로 보는 거야. 생존의 필수적인. 2개의 주어지만 그냥 하나의 행동으로 보고 is로 묶어버리는 요렇게 보는 경우가 아주 간혹 있어서 아마 필자는 이런 취지에 쓴 것 같은데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understanding이랑 working은 전혀 다른 범주의 행동이란 말이지. 뭐 어쨌든 allows야.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궁금하면 학교에서 한번 물어보세요. 학교에서 그 선생님만의 자기의 어떤 해설을 내놓으실 겁니다. 근데 아마 쉽진 않을 거예요, 이거는. 자, 어쨌든 그래요. allows다. 그래서 그렇다 치고 이해하는 것은 그리고 일하는 것은 어디 하에서 제약사항 하에서 그러면 요 제약사항이요. 요 constraint 있지. 이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allows는 중요한 게 아니고 요 constraint 이게
이 친구가요, understanding이라는 타동사의 목적어이기도 하고 working within이라는 전치사의 목적어이기도 한 겁니다. 얘가 둘 다 들어가는 거야, 여기. 제약사항을 이해하고 제약사항 하에서 노력하는 것은 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떤 제약사항인데? imposed by nature. 선천적으로 부여되는, 즉 신체적 한계죠. 이게 신체적 제약사항이라는 뜻이야, 이게. 그 다음에 described by physical laws. 물리적 법칙으로 묘사되는, 이게 물리 법칙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해석하시면 신체적 한계 그리고 물리 법칙적 한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노력하는 것이 무용수로 하여금 효율적으로 움직이게 해준다 라는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였지? 내가 발이 크잖아? 나 수직 점프 못해. 딴 데서 점수 따야 돼. 이거는 내가 속도 빠르게 돌고 싶어? 모아야 돼. 중심축으로 모아야 빨리 돌 수 있어. 이런 물리 법칙을 이해하는 거. 이거는 내 신체적 한계를 이해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서 일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문장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분사구문이죠. minimizing, 최소화하면서 잠재적인 위험의 가능성을. 저건 그냥 가볍게 분사구문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만 정확하게 이해해도 글 전체 요지가 머릿속에 들어올 수 있겠죠? 질문 있나 혹시 여기? 괜찮아요? 있으면 이따가 시간 있으니까 하시고. 자, 마지막 글로 한번 가봅시다. 얘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봤던 지문인데 약간 본 게 아닙니다. 보긴 봤는데 기억이 잘 안 날 법한 그런 지문이에요. 일단 글의 문장이 5개밖에 없죠. 그럼 이제 심상치 않은 글이야 벌써. 문장 하나하나가 대단히 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와중에 또 첫 번째 문장은 또 짧아요. 4개가 엄청 길다는 거지. 하지만 쫄 필요는 없다. 왜냐면 이게 해석을 거의 요하지 않는 문장이거든. 중간에 있는 게. 자, 첫 번째 문장 보시면 We must explore. 우린 탐험해야 된다. 관계를 아이들의 영화 생산과 소비 습관 간의 관계를 탐구해야 된다. 전혀 유용하지 않은 문장이죠. 전혀 쓸데없는 문장이고 이게 읽어보면 뭔 도움이 되는데 이거는. 그냥 그렇다 치고 해석만 하시면 돼요. The term children's film implies. 단어는 어린이용 영화라는 단어는 암시한다. Ownership by children. 아이들에 의한 소유를 암시한다. 자, 저 소유라는 게 애들이 영화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지. 주 시청 대상이 어린이라는 뜻이겠지, 이게. 어린이 영화라는 건요, 보통 시청하는 대상이 어린이라는 걸 암시를 한다. 그들의 영화라는 걸 암시한다. 그래요. 그러나 영화는 이 supposedly가 소위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해서 이런 거 있지. 흔히 말해서, 소위 말해서, 말하자면 이런 뜻이에요. 자, 말하자면 made for children. 이것도 마찬가지. made 뒤에 for 있잖아. 이거 동사 아니라고 이러면. 그치? made가 자동사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분사야 이거는. supposedly made for children. 흔히 말해서 아이들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영화는 have always been consumed. 항상 소비되어 왔다. 누구에 의해서? 관객에 의해서 모든 연령대의. 여기가 빈칸이었어요. 요 밑줄. 노란색 밑줄.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 땐 뒤에 읽을 필요가 없었던 거야. 왜? 여기 보니까 아니 이 단어는 주시청 대상이 어린이라는 걸 암시한다. 그러나 흔히 말해서 어린이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영화는 사실 빈칸에 의해 소비돼 왔어. 당연히 어른들이지 이게 그러면. 여기 어린이가 들어가지는 않을 거 아니야. 어른들 내지는 뭐 모든 나이대의 관객들 이런 말이 들어간단 말이지. 근데 그게 둘 다 있으면 복수정답이 되기 때문에 얘가 답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실제 문제 풀 때는 요 뒤로 안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으면 됐던 문장이고. 어린이 영화라는 게 사실 모든 연령대에서 골고루 소비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특히 상업 영화에서.
뽀로로 같은 거 있잖아. 당신들 뽀로로 보죠, 아직도? 짱구 이런 거 보지? 도라에몽 이런 거 보잖아. 그거 원래 당신들이 볼 영화가 아니야, 그거는. 그거 원래는 5세, 6세, 7세를 위한 영화란 말이지. 하지만 당신들도 도라에몽을 보고 나도 봐요. 나는 심지어 고3 때 도라에몽 극장판을 보다가, 아니 내 친구가, 내 얘기 아니고 내 친구가 도라에몽 극장판을 보다가 대성 통곡을 해가지고 영화관에서 쫓겨날 뻔한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내 얘기 아닙니다. 내 얘기 아니야. 하여튼 그런 적이 있다고 들었어.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 영화라고 보통 알려진 애들이 사실은 모든 연령대의 관객들에 의해서 소비되고 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다음 문장. 이거 쫄 필요 없어요. Considerable crossover. 크로스오버가 그 문학이나 영화에서 크로스오버라는 말 들어봤죠? 그 장르를 넘나든다는 거거든. 이게 이렇게 벽이 있으면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넘어간다는 게 크로스오버예요. 넘나든 내지는 초월이에요. 초월. 자, 상당한 넘나든 내지 초월이 상당한 저 넘을 내가 이상하게 썼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다. 아이, 옛날에 국어 잘했는데. 아니, 우리 때는 언내가 아니었어. 우리 때는 언내가 지금처럼 어렵지 않았다고. 문법을 안 해도 됐었어요. 비로한 변명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상당한 넘나든 내지는 초월이, 근데 어디에? In audience composition for children's films. 어린이 영화의 관객 구성에 상당한 넘나듦. 이게 뭐겠어? 그러면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보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런 거 아니겠어? 관객 구성에서 아니, 어린이 영화인데 어린이가 보는 게 관객 구성의 넘나듦은 아니잖아.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보는 게 관객 구성의 넘나듦, 초월 아니겠어요? 그치? 이해가 안 되면 여기다 그냥 써버리세요.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 소비. 어느 날 당신들이 기흥역에서 뭐 도라에몽 극장판을 보러 가는데 내가 거기서 대성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어. 막 그런 거 있잖아. 아씨, 혀 깨물었어. 잠깐만. 헛소리 하니까 혀를 깨무는데, 하여튼 그런 거예요. 그런 거 본다고 생각해봐.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소비하는 이러한 넘나듦이 can be shown, 보여질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실에 의해서 이 팩트는 동격절을 이끌고 있습니다. 팩트, that, 동격 that, 그리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여기로 이렇게 길게 동격 that입니다. 이 이하의 사실에 의해서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소비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으면 이 문장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부담이 훨씬 덜해지죠. 얘를 증명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훨씬 가볍게 볼 수 있다고 이렇게 하면. 자, 보시면 일단 첫 번째로 2007년에 11편의 덴마크 어린이 영화가요, 끌어들였습니다. 59%의 관객 입장을. 그러니까 덴마크 영화관에서 발생한 매출이 100이잖아? 그 중에 59가 11편의 어린이 영화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 아, 덴마크에서 어린이들이 시간이 많고 그렇게 추론하면 이제 곤란한 거야. 그게 이제 내 추론이고, 이거라며. 어른들이 같이 봤다는 얘기예요. 11편의 덴마크 영화가 전체 매출의 59%를 발생시킬 정도로 굉장히 많은 관객들을 끌어모았다. 거기엔 당연히 어른들이 포함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2014년에 독일 어린이 영화는요 7개를 구성했습니다. 상위 20개 영화 중에 1년 동안 가장 많은 관객이 관람한 영화 20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 7개가 어린이 영화였대. 마찬가지. 그럼 독일 아이들은 영화를 좋아하는, 이렇게 해석하시면 안 되고 얘에 맞춰서 해석을 해야지.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같이 봤구나. 요 두 개의 사실이 요 문장을 증명하고 있다. 약간 순환 논법 같긴 하지만 어쨌든 무슨 말인지 우리가 그렇게 엄밀하게 논리를 따질 거 아니잖아요. 여기서 요 사례들이 얘를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문장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하나도 안 중요하다. 이 위에가 중요하다. 이 위에 있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밑에 아니 이걸 가지고 내용 일치해서 뭐 나올 수도 있겠다. 뭐 2007년에 덴마크 어린이 영화는 63%의 관객을 뭐 끌어당겨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세븐이랑 11 바꿔가지고 물어보는 뭐 이런 거 조심하시고 그냥 조심만 하면 되지. 이런 거는 굳이 안 봐도 되지. 이런 건 잘 보시고 어쨌든 어린이 영화를 어른들이 같이 관람했다는 얘기를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중요한 문장은 아니에요. 자, 이러한 현상을 이 문장이 이제 문법적으로 좀 어렵고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오면 안 외우면 못 씁니다. 이거는 일단 별표를 한 2개쯤 달아두시고 correspond with 뭐뭐와 일치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런 현상은 일치한다, 더 넓고 국제적인 embrace, 수용입니다. 근데 뭐의 수용? 이거야. 어린이 문화의 수용. 요 of에 걸려있는 목적어가 얘예요. 요렇게 봐야 해석이 깔끔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what is seemingly 이거 그냥 이렇게 싹 묶어버려가지고 흔히 말해 또는 소위라고 처리를 해버려야 쉽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정석적 해석은 아니거든. 정석적으로는 저걸 명사절로 잡아야 되는데 명사절을 잡으면 진짜 밑도 끝도 없이 문장이 어려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편의상 우리는 일단 해석을 이렇게 한다. 자,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죠? 어른들이 어린이 영화를 열심히 보고 있는 그 현상은요, 뭐랑 일치하냐면 더 넓고 국제적인 어린이 문화의 수용과 일치한다. 영화뿐만 아니라 어린이 문화, 유아 문화의 전반이 더 넓은 관객에 의해 흡수되고 있다는 그 사실과 일맥상통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여기서 children culture는 요거는 영화를 초월한 개념입니다. 영화를 초월하고 그냥 보편적인 문화. 뭐 릴스 이런 거 있잖아요. 릴스 이런 것도 어린이용 릴스, 뭐 탕후루 이런 거, 마라탕, 탕후루, 뭐 하여튼 이런 것들. 꽁꽁 얼어붙은 한강 위로 고양이다, 뭐 이런 거. 고양이가 걸어간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 그게 이제 잼민이용인데 사실 우리도 여태까지도 난 아직까지도 꽁꽁 얼어붙은 밈을 쓰거든.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너무 아저씨인가? 아무래도 그치. 자, 어쨌든 자 보세요. 이거 영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이 어린이 문화의 수용, 더 넓고 국제적으로 요런 현상과 일맥상통한다. 어디 사이에서? Among audiences of diverse ages, 다양한 나이대의 관객들 사이에서. 이렇게 하면 what is seemingly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시죠. 이게 가장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해석입니다. 이게 싫으면 이걸 그냥 명사절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은 다음에 이 관계대명사 what으로 때려야 되는데 그러면 이해가 안 돼요. 문장이 되게 복잡해져 해석이. 그럼 이렇게 된다. 그냥 듣고 올리세요. 외관상으로 보기에 어린이 문화처럼 보이는 것의 수용. 근데 어떤 수용이야? 더 넓고 국제적. 이게 이해가 될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는 이쪽 해석이고 이거 조금 부적절하니까 소위로 묶은 다음에 embrace of의 목적어를 그냥 children's culture로 잡아도 무방하다. 만약에 서술형 나오면 그냥 암기한 대로 쓰시고, 서술형 나오면 얘만 집어넣으면 돼. 얘만 따로 여기서 집어넣으면 되고 나머지는 영작할 수 있잖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취지는 이해 가시죠? 이거는 영화뿐만 아니라 모든 보편적 문화 영역에서 아이들의 문화라고 만들어진 게 모든 연령대 사람들에게 수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장. 이제 얘 해석하면 끝나는데, 이게 아까 여기 칠판에 이렇게 써져 있었던 그거예요. 아까 딴반 수업할 때. 여기 막 뭐 써져 있었던 거 있잖아? 이게 이 문장이다. 요거 하고 마무리합시다. The old prejudice. 오래된 선입견은. 이게 동격 대시입니다. 그리고 잘 보면 Children's film is some other realm 이라는 요 영역에서 이렇게 끝났다. 동격 대시. 이게 하나의 문장이다. 뒤에 얘가 없어도 이 문장 충분히 완전해요. 주어, 동사, 보어 다 있잖아. 일단 편의상 동격 대시를 여기까지 잡자고. 자, 그러면 오래된 선입견은 is not supported.
지지되지 않는다. 어디에 의해서? 소비의 현실에 의해서. 근데 어떤 선입견이냐? 어린이 영화가 다른 영역이라는 옛날 선입견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이제 다른 영역이 뭔데에 관련해서 이만큼 필자가 써놓은 부분을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좀 간단해지지 문장이. 자, 옛날 선입견은 이거 옆에 여백에 밑에 여백이 있죠? 한번 적어보세요. 어린이용 영화가 이게 다른 영역이래요. 이게 선입견의 내용입니다. 내가 지금 쓰는 게 다른 영역이라는 게 선입견의 내용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여기 형용사 갑자기 나와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which is separate from, which is subordinate to, 원래 이런 형태예요. 주격관계대명사 which랑 비동사를 함께 날려버린 거야. 그래서 분사 내지 형용사를 뒤에 이렇게 남겨버린 거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성질로서 자, 다른 영역인데 다른 영역이 이게 뭐냐? 부가 설명으로 다른 영역이라는 건 첫 번째로 separate from, 분리되어 있다. 이게 1번이에요. 분리되어 있다. 두 번째, 영구적으로 열등하다. subordinate. 요게 다른 영역의 구체적 설명입니다. 첫 번째, 요거는 별개의. 별개이다. 2번, 요거는 하위다. 어디에 대비해서? 그럼 요거 지금 from이란 전치사랑 to라는 전치사의 목적어로 요 부분 나와 있는 거지. A more legitimate cinema for adults. 더 제대로 된 어른들을 위한 영화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그 영화로부터 영화보다 열등한 이 다른 영역이라는 해석입니다. 됐죠? 자, 어디에 대비해서? 대비했을 때 더 제대로 된 어른 영화와 대비해서 이런 말이에요. 그럼 이게 다른 영역에 대한 설명이라는 거였어요. 이거 더 제대로 된 어른 영화 대비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글씨가 아무튼 이런 얘기예요. 대비해서 하위라는 거예요. 대비해서 하위고 대비했을 때 별개다. 이게 해석상 조금 달라지는 게 둘 다 끝에 있는 전치사가 달라가지고 해석이 좀 달라지긴 하거든. 어린이용 영화가 하위라고. 어린이용 영화가 어른들 영화랑 다른 거고 어린이용 영화가 어른들보다 하위의 문화라는 선입견이 사실이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지막에 이게 싹 X칠 거야 여기다가 전체를. 근데 이제 안 보이게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이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X를 칠 겁니다 마지막에. 내가 처음에 수업할 때 이거 어른 영화라고 성인 영화라고 썼다가 한번 약간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어가지고 얼른 이제 어른 영화로 표현을 고쳤는데 그냥 일반 영화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 영화. 그 이상한 영화 말고 일반 영화. 내가 뇌가 썩었나 봐. 자, 그래서 선입견은 근데 어떤 선입견이냐? 어린이 영화가 완전 어떤 다른 영역이라는 선입견. 다른 영역이 뭔데? 이거는 분리돼 있고 더 열등한 겁니다. 더 제대로 만들어진 어른들의 영화에 비해서. 이러한 선입견은 지지되지 않는다. 소비 현실에 의해서. 이 선입견은 틀렸다. 틀림. 이거 X를 안 보이게 치시면 안 돼요. 이걸 때가 빠지게 써놓은 이유가 있잖아, 우리가. 그치? 이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런 거 아니겠어. 진짜 지울 거면 난 지우개를 주면 되잖아. 굳이 이렇게 X로 치는 건 이유가 있겠지. 남겨진 상태에서 치라는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저건 현실이 아니래요. 저거 사실이 아니래. 이 사실에 의해서, 소비 현실에 의해서 지지되지 않는다. 그럼 무슨 말이야? 어린이용 영화는요, 어른들의 영화보다 하위도 아니고요, 별개의 문화도 아닌 거야. 그냥 또 하나의 영화일 뿐인 거지. 자, 다시 말하면 어린이 영화는 is at the heart, 중심에 있다. 현대 문화, 대중문화 중심에 있다.
실제로 그런가요? 실제로 그렇죠. 아까 이 독일과 네덜란드, 덴마크 사례만 보더라도 어린이 영화가 영화씬을 지금 장악하고 있잖아, 거의. 그다음 우리가 뭐 디즈니 디즈니는 애초에 그 캐릭터가 회사 이름이 됐잖아요, 그러다가. 그치? 디즈니도 그렇고, 어린이용 영화, 어른들 많이 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대중문화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글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 이해되시죠? 조금 어려워 보이는 문장들이 저거 네 번째 문장이 조금 우리를 좀 마음을 어렵게 했지만 주변 부분 잘 분리해내면 이해할 수 있었고, 긴 문장 줄 필요 없었고, 그치? 우리가 잠깐 쉬었다가 4시부터 잠깐 문제를 좀 풀어보고 시간 되면 보내드릴게요. 조용히 쉬고 있어요.